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IMF와 MB정권에 대한 얘기를 중간중간 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평가가 오늘의 주제는 아닌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 거래소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장에서 기업을 퇴출할 수 있는데 이에 보통의 기업들은 이의 신청할 따름이지만 보통이 아닌 기업들은 거래소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여 원하는 것을 성취한 충남방적과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갔으나 결국 패소한 CNK 인터내셔널을 사례로 삼아 어떻게 상장 폐지 결정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지 소개해보려 합니다. SG 충방의 전신이 되는 충남방적은 IMF 여파로 부도위기에 처하자 2002년 법원에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해달라 신청하여 같은 해 12월에 회사정리 절차, 그러니까 법정관리를 개시하라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때부터 5년간의 법정관리를 거쳐 2007년에 충남방적의 회사정리 절차는 종료되었는데 이 중간 지점이 2005년에 거래소는 충남방적의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 충남방적은 이 결정을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거래소는 왜 충남방적을 상장 폐지했을까요? 회사 정리 절차 개시를 신청한 2002년 당시에는 개시 결정 신청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상장 규정과 그 부칙이 개정되어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신청이 상장 폐지 사유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 개정된 규칙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남방적은 다시 한번 일어나 보려고 법정 관리를 신청한 기업을 그 신청을 이유로 상장 폐지해버리는 거래소 상장 규정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그런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진 상장 폐지 결정 역시 무효임을 주장하며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충남방적과 거래소는 3심에 걸쳐 치열하게 다투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충남방적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결론 및 결론으로 나아가는 로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상장 폐지 조항은 무효이고 이 무효인 조항에 근거해 내려진 상장 폐지 결정 역시 무효다. 결론보다 더 중요한 법원의 로직. 첫 번째 질문. 상장 규정이 뭐길래 법원에 들고 와서 무효를 판단해달라고 하는가? 다시 말해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인지와 그 경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무효로 볼 수 있는지부터 법원은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상장 규정이 국민을 제너럴하게 규제하는 법률이라면 원고는 법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이 필요할 것이고 반대로 상장 규정이 한국거래소와 충남방적 사이에 철저하게 사적인 계약이라면 민법이나 특별법상 무효 사유가 이기될 것이므로 법원 입장에서는 상장 규정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장 규정은 법률이 아니고 사법상의 계약이긴 한데 거래소 시장에 참여하려는 법인이면 누구나 상장 규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장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띠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규범으로 작용하는 이상 그 내용이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므로 거래소 상장 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률의 취지에 반할 정도로 상장 법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경우 그 규정은 위법하여 무효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심사 없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이 사건 규정은 부실하지 않은 기업조차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기하는 면은 두텁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 상장법인과 주주들의 이익은 확실히 상실시켜버리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부도 위기의 순간에 공동관리 절차를 선택한 기업은 상장 폐지시키지 않으면서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경우 곧바로 상장 폐지시켜버리니 이는 같은 것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법원은 보았습니다. 나아가 회사정리법, 그러니까 현재로 따지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갱생할 가치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위기로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 이 사건 규정은 회생하려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을 되려 상장 폐지시켜 그 회생의 문을 현격하게 좁혀버리니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례와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고 회사정리법의 취지에도 반하는 이 사건 규정은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상장 폐지 결정 역시 무효라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원고, 충남방적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죠. 자, 이렇게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기업이 결정 무효를 주장하여 판정승을 받은 경우를 한번 보았으니 이번엔 결정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를 볼까요? CNK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 결정을 다툰 사례인데 상장 폐지 결정의 배경이 되는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대해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측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4.2억 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메룬 소재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를 CNK가 만들었고, 이 자료를 외교부가 그대로 뺏겨 공식 보도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나온 후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라 CNK 주가는 한 달 사이에 5배 가까이 치솟았으나, 여느 이런 이야기의 결말이 그러하듯 얼마 지나지 않아 주가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외교부의 수상한 보도 외에도 MB정권의 자원외교가 CNK에 유리하게 작용한 점과 적자 기업이었던 CNK가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낸 신비로움과 카메룬 광산에 정말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매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혹과 외교부의 보도를 믿고 투자했다 피해를 본 개미들의 눈물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 CNK 인터내셔널의 임직원과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수사의 결과물 중 하나로 2014년 7월 9일 CNK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오모 씨는 CNK에 1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상장 폐지 영상에서 신라젠의 사례로 설명드렸듯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임직원의 일정액 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되고 기업 계속성 등 지적 요건을 고려할 때 상장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CNK의 경우에도 기소 다음 날인 7월 10일 거래소는 CNK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개선기간 6개월이 지나 2015년 3월 31일에는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 이유로 CNK의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CNK는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시정위원회 역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정리매매 절차까지 실행되며 1년의 상장 폐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CNK는 거래소와 싸워 이긴 충남방정의 사례로도 본 것인지 상장 규정 38조 2항 5호 남목 및 상장 폐지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상장 폐지 결정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혐의를 받았을 뿐인데 심사 대상으로 삼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 앞서 충남방적이 열심히 싸워준 덕분에 더 이상 법정관리의 경우 그 신청 자체만으로 실질심사가 개시되지 않는데, 배임은 혐의만 있어도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셋, 기업 계속성이나 경영 투명성 등과 같은 심사 요건이 추상적인지라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십상이다. 따라서 상장 규정 38조 2항 5호 남목은 정의관념에 어긋나거나 상장 범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상장 폐지 결정 역시 무효다. 설령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실질심사의 원인이 된 배임 혐의 110억 원 중 약 12.5억 원 부분만 유죄이고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110억 원어치 배임 혐의 전부를 거래소가 문제 삼은 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대표이사 오모 씨는 다이아몬드 광산 추전 매장량을 허위로 보도하여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 선고를 뒤집어 생각해볼 때 카메룬 광산에 다이아몬드가 제대로 매장되어 있는 셈이니 사업의 수익성과 기업 기초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거래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장 폐지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무효다. 여러분이 들어보실 때 그럴싸한가요? 여기까지가 CNK가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논리인데, 법원은 일관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배임 혐의만으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심사 대상 선정 그 자체가 원고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처럼 유죄가 확정된 후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사이에 상당한 혼란과 투자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정관리 신청과 배임 혐의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 원고는 주장하지만, 법정관리 신청의 경우 회생 장려를 위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는 정책적 고려가 추정되는 반면,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있는 기업을 심사 대상으로 삼지 않을 정책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이 다른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라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셋, 기업 계속성 등 심사 요건이 추상적이라 원고는 주장하지만, 지난 신라젠 영상에서 보았듯 심사에 관해 거래소는 심사 기준표를 두고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 실질심사가 이루어질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법원은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장 폐지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규정이 혐의가 확인되면 심사한다고 했지 유죄 확정을 요구한 적은 없으니 문제될 건 없다고 보았으며, 형사재판부에서 광산 추정량 수치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으나 그 말을 매장 추정량 수치는 진실이다 라고 인정한 취지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C&K 인터내셔널의 주장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고 패소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소송으로 맞서 싸운 두 기업의 사례를 판결로 읽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상장 폐지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보다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어 사례를 이용하였는데 혹시 판결 읽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마디만 덧붙입니다. 판결이 뭐라 내려진다 하여 그 말이 절대적인 진리인 건 아닌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다시 말해 승소한 충남방정은 착하고 패소한 C&K 인터내셔널은 나쁘다는 식으로 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충남방정은 사실 상장 폐지했어야 했다 라거나 C&K는 살렸어야 했다 등의 다른 생각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머릿속에만 머무를 뿐 강제력은 없는 반면 사법부의 판단은 강제집행력을 확보하기에 분명 차이가 있지요. 강제집행력이 없더라도 사법부와 다른 곳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사법부의 마음을 돌려 판례 변경을 직접 이끌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입법부에 작용하여 사법부가 사용할 법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판결 읽기가 그 의도와는 달리 여러분의 시야를 좁힐까 우려되는 마음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상 본 영상을 마칩니다.